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가치를 줬습니다. 근데 자유가 뭔지 정확하게 말하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확실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은 자유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쫓는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진격의 거인의 등장인물인 에렌처럼. 안녕하세요. 책방두목 다니엘입니다. 사운드 미디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비밀 책방에서 다룰 주제는 자유입니다.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관념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가치를 줬습니다. 행복에 대한 갈망만큼 자유에 대한 갈망도 큰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한때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경제적 자유라는 말도 결국 어떤 자유로운 이미지, 자유라는 가치를 쫓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유가 뭔지 정확하게 말하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확실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은 자유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쫓는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그 진격의 거인의 등장인물인 에렌처럼.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운 종교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유도 동양 종교하고 철학에서 추구하는 자유와 서양에서 추구하는 자유가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 혼용해서 쓰고 있고 막 머리에서 정신없이 뒤엉켜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아주 간단한 복습을 잠깐 해보죠. 제가 바로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면 저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복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복습하는 부분이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 저번 영상을 2배속으로라도 꼭 보시고, 저번 영상도 보기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것도 싫으시면 제 영상을 볼 자유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기독교 같은 서구식 종교하고 불교, 도교, 동양 종교의 근본적인 사고방식 차이가 뭐였죠? 그쵸? 분류와 분류하지 않음.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는 주객을 철저히 분류합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이 존재하고 악마하고 천사는 대립을 하고 어둠은 빛으로 정복을 해야 된다. 또 너하고 나는 다르고 신과 신자는 다르다. 절대자와 인간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열성적으로 다녀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과 인간은 다르니까요. 또 남자하고 여자도 다르죠. 이렇게 조건에 따라 대상을 확실히 분류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내려오는 현실과 이데아의 분리, 분류적 사고방식의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분류적인 사고방식이 근원이 되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애매한 존재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 인간하고 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기본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불교하고 도교, 동양 종교는 철학의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객을 분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신자와 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또 신은 내 안에 있고 부처도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은 마냥 따르고 숭배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내면에서 숨쉬고 있기 때문에 되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나네. 신과 나는 이미 하나라는 세계관에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 쪽은 이원론이 아니라 비이원론입니다. 현실하고 이데아, 현실과 이상은 분리되지 않고 이미 하나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다. 서구식 이원론과 동양의 비이원론적인 사고는 종교적으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는 업보적인 사고가 있죠. 그래서 뭐 동물을 살생하거나 타인에게 상처 주는 걸 금기시합니다. 왜? 너하고 나는 같으니까.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으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신이라는 나와 아예 다른 절대자의 응징이 두려워서 죄를 피하고 타인에게 친절을 행하는 거라면, 불교에서는 너와 나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폭력하고 살생을 피한다는 겁니다. 타자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니까 모든 것이 하나다. 분류 같은 건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동성애를 배척하지 않죠. 남녀의 구분 따위도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인간은 애초에 없는 걸 있다고 착각을 하는 우매한 존재들이니까. 불교에서는 뭐 성별의 뭐 게이, 뭐 LGBTQ 이런 거 하나 더 포용하는 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자, 이 차이가 저번에 배운 중요한 내용들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분류 있음과 분류 없음, 다름과 하나됨, 이 내용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고 같은 뜻이거든요. 서구식 철학은 있음에서 시작을 하고 동양 철학은 없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르고 같은 뜻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서구식 이원론, 철저한 분류법의 기본이 되는 명제가 데카르트 방법 서설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요거라고 했죠. 서구 합리론의 중요한 명제가 뭐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내가 있으니까 너도 있고 신도 있고 인간도 있고 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진리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내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주체들.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나라는 존재가 특정 기준을 세워가지고 무언가가 다 있다고 가정을 해요. 보세요. 지금도 제 집무실에 여기 책장도 있고 뒤에 제가 좋아하는 키보드도 있고 또 뭐 조명도 있고 뭐 여기 카메라도 있고 카메라 안에 담긴 아름다운 여러분들도 있고 이것저것 막 많잖아요. 제가 분류할 수 있는. 이렇게 특정 기준에 따라서 다 분류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음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으니까. 근데 동양은 아닙니다. 그딴 건 없어요. 심지어 내가 있다는 것도 허상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매트릭스 세계관처럼. 들어보세요. 불교에서는 다 같다라고 했죠. 너하고 내가 같고 또 신과 인간은 같고 인간과 동물도 자연물로서 결국 같다. 이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이 같다라는 말은 이 세계에는 어떤 분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런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습니까? 있다고?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는 없는 건데 있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낸 거죠. 인간의 자아, 내가 비대해지면서 있다고 만들어지게 된 거지. 예를 들어서 인간은 어떤 분류에 따라서 동물하고 식물을 분류합니다. 근데 동물하고 식물이 어떻게 분류될까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뭐 저는 식물학자는 아니니까 그냥 상식으로 아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영양 섭취 방식입니다. 식물은 햇빛으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동물들은 다른 음식을 섭취해서 양분을 만들어야 돼요. 또 운동성도 분류 기준이 됩니다. 식물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지만 동물은 이제 근육을 이용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죠. 되게 상식적인 분류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중력의 영향을 받는 생명체 이런 기준으로 보면 그 기준으로 보면 동물하고 식물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뭘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동물과 식물은 같은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남녀는 유별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특정 기준에 따라서만 유효한 거지. 그러니까 뭐 자궁의 유무, 음경의 유무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족보행으로 걸어다니는 생명체 이 기준으로 보면 남녀는 같습니다. 즉 지극히 인간적인 분류 방식, 인간의 인식이 이 정도로 진화하기 전에 분류 체계가 없었을 때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 간에 분류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인간이나 나무나 꽃이나 개나 소나 다 똑같이. 영장류 중에 인간의 뇌가 6배나 크게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막 발달을 하면서 자의식이 너무 강해지고 그에 따라서 세계를 분류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거를 계속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무가 있다. 이 사람은 남자고 이 사람은 여자다. 이 사람은 잘생긴 남자고 이 사람은 이쁜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짐승들이 짝짓기를 할 때 와 여자다 하면서 짝짓기를 할까요? 걔네들은 몰라요 그런 거. 그냥 본능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의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같은 구분법으로 세상을 보진 않을 겁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을 거고. 이게 바로 불교의 관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구분은 사실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비어있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채워 넣고 있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설명하려면 끝이 없거든요. 오늘 설명할 메인 주제인 자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때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서양 철학은 있음의 철학, 동양 철학은 없음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어서 계속 보세요. 자, 이 정도 배웠으면 자유에 대해 배울 수가 있어. 제가 뭐랬어요? 서구권에서 말하는 자유와 동양에서 말하는 자유는 본질적인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나 자유롭고 싶어. 자유로운 삶을 살 거야.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서구권에서 말하는 자유가 영어로 뭐예요? freedom. 그리고 liberty. 동양에선 한자로 쓰죠. 아마도 스스로 자하고 말미암을 유를 쓸 거예요. 근데 사실은 프리덤하고 리버티도 다른 건데 이거는 일단 나중에 구분을 하고 서구식 자유와 동양식 자유부터 구분을 해봅시다. 서구식 자유는 리버티, 그리고 동양식 자유는 둘 다 기본적으로 외부의 구속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걸 의미하지만 마음대로 산다는 이 문장의 함의가 다릅니다. 서구식 자유는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해서 나를 특정 사회적 페르소나로 채울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자유롭게 잊게 할 수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난 유명한 아이돌 스타가 되고 싶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100억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소망과 욕심을 실제로 채울 수 있게 된다면, 그거를 내 의지대로 실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무언가가 잊게 된 거죠. 즉 서구식 자유는 나를 무언가로 채울 수 있는 자유라는 거야. 근데 동양식 자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동양식 자유는
오히려 나를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자유야.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는 오히려 무언가가 되고 싶어, 의사가 될래, 유명해지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사회적인 정의하고 세속적인 분류를 추구하면 자유를 빼앗겨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직업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큰 고통 없이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인 거예요. 진짜 있는 그대로의 나. 불교식 자유는 실존주의랑도 관련이 있죠. 실존주의에서는 존재의 본질과 실존을 구분합니다. 의자, 제가 지금 앉고 있는 의자는 이렇게 존재의 목적이 확실히 있죠. 저는 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의자인데 앉을 수 있어야 의자입니다. 앉을 수 없으면 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요거는 의자 같은 무생물만 그렇고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꼭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유용함이 있지 않아도,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도, 돈 한 푼도 없는 그지라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요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상이 있습니다. 뭐예요? 미국 뉴욕주 리버티 섬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 스태츄 오브 리버티. 자유의 여신상 어떻게 생겼어요? 딱 이렇게 횃불 같은 거 들고 딱 멋있게 서 있죠. 야, 나 봐봐, 존나게 멋있지? 나 존나 유명하지? 내 있음을 자랑하는 거야.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반면에 동양의 자유를 상징한 대표주자 불상은 어때요? 불상 어때? 이렇게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딱 과부자를 틀고 그저 평화롭게 웃고 있죠. 요게 불교식 자유예요. 나를 뭔가로 채우지 않아도 고통이 없는 상태, 모든 걸 비워내도 괜찮은 상태. 그리고 요게 바로 저번에 배운 아무것도 아닌 자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비울 수 있는 자는 오히려 모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 불교식 무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서구에서는 나를 실현시키고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나를 무언가로 채우지 않아도 크게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자유를 얻은 것이다. 이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전제 때문에 동서양 사람들이 나를 어필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죠. 예를 들어 서구권 어때요? 잡 인터뷰를 하는데 겸손하면 안 됩니다. 나를 비우면 안 돼. 채워야 돼. 나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나 진짜 개쩐다, 어필해야 됩니다.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나를 어느 정도는 비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랑하면 안 좋아합니다. 너무 있는 척하면 안 좋아요. 나를 좀 내려놓는 능력을 높게 본단 말이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자유를 추구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저번에 배운 도교, 태극의 원리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음의 자유와 없음의 자유, 저 둘은 사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반명제 없이 명제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이 없으면 양도 없고 양이 없으면 음도 없는 거죠. 즉 욕망을 충족해서 나를 세속적으로 실현시킬 줄 알아야 나를 비울 수 있고, 또 나를 비울 수 있어야 나를 어떤 존재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과정이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작품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데미안보다 훨씬 좋아하거든요. 이 책 어디 있더라? 이 책이죠.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요약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책 내용을 일축하자면 시타르타가 열반에 이르는 과정이죠. 근데 시타르타가 그냥 방구석에서 수련만 해가지고 열반에 이르냐? 아닙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삶을 오래도록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에 집중해서 부자도 돼보고 수년간 여색에 빠져 지내기도 하고 자식한테 집착하면서 울분을 토하고 자책하기도 하죠. 되게 흥미로웠던 장면이 시타르타가 상인으로서 엄청난 성과를 낼 때 최고의 장사치가 되기 위해서 자의식을 비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더 넓게 보고 좀 이타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잘 챙깁니다. 여기에서도 비움과 채움의 상보적인 관계가 계속 드러나는 거거든요. 나를 비웠기 때문에 금은부화를 채울 수 있었고, 또 내 욕심을 충분히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비울 수 있었다. 처음부터 열반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를 다 비울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쉽겠다. 원하는 거 먹을 때도 자유롭다고 느끼고 똥을 시원하게 누를 때도 자유를 느끼잖아요. 이거지. 채우는 자유도 중요하고 비우는 자유도 필요한 거예요. 이거네. 나 존나 천재 같은데?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도교가 짱이라고. 도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독교하고 불교를 이어줘요. 도교는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불교 세계관 모두 인간의 삶에 필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정하고 반을 합쳐서 합을 만들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있음의 자유와 없음의 자유, 이 두 가지 자유를 모두 추구할 줄 알아야 인간으로서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나요? 서구식 자유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덧붙이고 오늘 북토크는 끝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랬죠. 서구식 자유를 영어로 하면 freedom 혹은 liberty인데 이게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프리덤과 리버티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진격의 거인이죠. 저 진격의 거인 코스프레도 있어요. 죽이죠. 이어서 하자면 진격의 거인은 무수한 명장면하고 명대사가 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 중 하나가 케니 아커만이라는 인물이 내가 살고 보니까 다들 무언가의 노예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술, 신, 가족, 꿈, 여자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실제로 진격의 거인 등장인물들을 보면 각자만이 쫓는 무언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렌은 자유, 엘빈은 호기심, 미카사는 에렌.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자면 각 인물들은 서구식 자유를 쫓는 거잖아요. 근데 케니 아커만이라는 인물은 서구식 자유를 좋아하지 않나 봐요. 어쩌면 작가 하지메의 취향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에 있음을 추구하는 걸 노예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케니의 입장에서는 무언가로 나를 채우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을 추구해서 그걸 실현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족쇄다. 즉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고 날 비워낼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동양적인 자유를 더 이상향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한 건 아닌 게 대부분의 서구 철학자들이 있음에서 시작을 해서 없음으로 결론을 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진리가 있는 줄 알아서 열심히 탐구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더라. 계속 막 무언가를 탐구하게 되면 불교 쪽으로 빠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칼 융, 시타르타슨, 헤르만 헤세, 에리 프롬, 서양 철학에서 시작해서 동양 철학 공부로 자신의 사상을 완성시켰으니까. 또 철학자들 중에 무언가를 추구하는 자유는 결국 자기 착취라고 보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식 채움의 자유, 있음의 자유는 자유 같지만 절대 인간으로서 채울 수가 없는 족쇄라는 거지. 이 부분은 또 나중에 한번 깊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튼 에렌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감을 얻으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온 거지. 결국 땅 올림을 하고 하늘에서 모래요, 이렇게 가슴 펴고 나는 진짜 이 장면을 보고 싶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땅 올림 70%, 80% 지점인가? 미카사가 제지를 하죠. 이 장면이 바로 프리덤과 리버티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리덤과 리버티의 가장 큰 차이는 타인의 자유까지 고려하느냐입니다. 에렌은 서구식 자유 중 프리덤을 추구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까지 침해를 해버리잖아요. 프리덤은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내가 꼴리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근데 리버티는요, 내 개인적인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 개념까지 고려를 하는 거지. 여기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책임까지 말할 수 있다면 리버티의 개념인 거야. 자유에는 왜 책임이 따르죠? 내가 내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법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어쩌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한 에렌식 자유는 프리덤이고 리버티를 지키려면 법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살인할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살인할 자유는 가질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프리덤의 관점에서는 누구나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버티의 관점에서는 살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죽이면 벌을 받죠. 책임을 져야지. 리버티 개념에 대한 인식은 서구식 자유를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헤겔이 말한 추상적 자유와 구체적 자유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하거든요. 프리덤은 추상적 자유고 리버티는 구체적 자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영화의 배경처럼 우리 모두가 타인을 폭행할 자유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추상적 자유예요. 프리덤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좁힐 수 있는 자유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추가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구성원들은 결국 자유를 더 뺏기게 될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아무나 좁힐 수 있으면 이제 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겠죠. 밤에 놀러 다니지 못하겠지. 언제 찢겨 죽을지 모르니까 힘이 없으면 집에만 있어야 될 겁니다. 즉, 내 이기심만 추구하는 프리덤은 사실 자유가 아닌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자유는 결국 모두의 자유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 서구식 자유, 있음을 추구하는 자유, 이기심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자유가 이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자유는 책임까지 동반된 리버티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을 표현할 때도 이제 리버티라는 표현을 쓰는 거겠죠. 프리덤이 아니라. 근데 동양 쪽 자유는 이미 내 욕심, 이기심을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자유가 되니까 이런 분리가 필요가 없죠. 어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프리덤의 대표적인 예가 진격의 거인 주인공 에렌 예거식 자유인 겁니다. 전체 인류 신경 쓰지 않아. 나는 그냥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겠어. 근데 미카사라는 뮤즈가 에렌의 프리덤을 리버티로 바꾼 거죠. 그래서 미카사가 에렌의 목을 베는 장면은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장면에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미카사는 에렌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인데 에렌이 죽었잖아요. 내가 죽였잖아요. 에렌이 없어지면서 미카사는 동양식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미카사는 에렌의 노예였잖아요. 에렌을 가지는 게 미카사한테 자유였죠. 그러니까 내 삶을 에렌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서구식 자유예요. 근데 에렌을 내가 스스로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어졌고 그제서야 미카사는 이제 부처님 석상처럼 편안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튼 뭐 미카사는 엄청난 인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방종한 자유, 프리덤을 리버티로 바꾸고 나의 리버티를 동양식 자유로 바꿔버렸으니까. 자, 이렇게 오늘은 저번에 배운 종교 지식들을 활용해서 자유라는 가치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마 다음 시간까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것 같아요. 3부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방은 여기서 샤터 내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요.